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오늘 12번째 이야기.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일단은 저와 박성호 교수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읽겠습니다. 네, 대패질 하는 시간보다 대패 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 시가 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쓰고 싶어도 막막해질 뿐 마음은 깊은 늪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시가 써졌다 해도 이런 시가 나와 독자들의 현실적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어 깊은 자기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럴 땐 저는 내가 준비가 부족하구나. 내 영혼에 다시 쓸모없는 살이 쪘구나. 좀 더 대패날을 갈아야 하겠구나 하고 자성하게 됩니다. 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절박함이라는 대패날, 꼭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라는 대패날이 무뎌졌구나 하고 자탄하게 됩니다. 시인이 시를 쓰지 못할 때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수가 더 이상 대패질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괜찮으나 불행히도 저는 시인이길 원합니다. 또한 저는 잘 갈아 준비한 날선 대패 하나가 제 손에 들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게으르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의 대패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대패질을 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지 정작 대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패날은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그동안 결핍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리에 순응하고 타협해버리는 가운데 삶의 비의들을, 삶의 비극들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의 대패질을 위해서라도 다시 노력이라는 대패날을 갈아야 합니다. 시는 나 자신을 위한 배설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소통의 언어이므로 항상 새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오줌을 누는 일이 아니라 밥을 먹는 일입니다. 밥을 먹고 똥을 누는 일이 아니라 똥을 누기 전에 먼저 밥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밥을 먹을 때마다 새 밥을 먹길 원하지 식은 밥을 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시도 항상 새로움의 밥을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항상 새 밥을 짓는 사람입니다. 항상 공부해야 하고 사물과 인생의 현상과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혀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대패날을 더 갈아야 할 때구나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붓을 들어 글씨를 쓰는 시간보다 먹을 가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원서 선생도 40이 넘어서야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찍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찍 핀 꽃이 튼튼한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며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만 봐도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걸 보니 오랫동안 깊게 땅 파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5층짜리 아파트 짓는 걸 보니 단시일 내에 너무 땅을 얇게 파서 저렇게 해서 지은 집이 과연 튼튼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젊은 날은 대패날을 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대패날을 갈지 않고 섣불리 대패질을 하다가는 송판 하나 제대로 다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는 능력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겸손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대패날을 간 사람일수록 겸손의 얼굴을 지닙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압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준비해야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최선을 다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엔 공연히 결과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등산을 한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가서 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쥐약들에 걸려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 들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햇빛이 불꽃을 일으킬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의 초점이 모아질 때만 불꽃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혜지 선생님 82쪽에 두 번째 문단.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젊은이를 보면 너무나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생명을 낳아서 키울 아무런 준비 없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대패날을 제대로 갈지 못해서 대패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패날을 제대로 갈아서 대패질을 제대로 하는 게 참다운 목수입니다. 33해를 산 목수였던 예수도 대패날을 가는 데에 30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는 나머지 너무 많이 읽고네. 예수는 나머지 3해 동안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에게도 기다림이 있었으며 준비 기간이 있었듯이 부처가 된 시다르타도 오랜 고향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고행의 이미옥 기간을 선생님, 거쳤습니다. 네, 고양이. 네, 이미옥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83쪽. 지금 지하철이라서 듣기만 합니다, 교수님. 지금 내려가시는군요. 네. 네, 네, 그런데 요즘 준비 없이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준비가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자신을 힐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대패질을 할 때가 아니라 대패날을 갈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일 수 있습니다. 네. 대패날을 가는 시간. 준비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 들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한 번에 저는 하나 뭐 할 때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네, 이게 진짜 어느 게 맞는지 정답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지금 이직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복잡한 거예요. 나는 2달 정도, 8월 정도에 거길 들어가고 싶거든요. 7월, 음, 8월, 8월 지나서 9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2달 정도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코칭 지금 뭐 대표님이랑 글에 대한 코칭도 받아야 되지만, 내 개인적인 그 그리고 진짜 시간 좀 줬으면 좋겠다. 진짜 한 달 동안 도서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출근 안 하고 그 출근을 도서관으로 가서 한 3시간 정도는 쭉 책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러 다녔으면 좋겠다. 또 9월 달부터 가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한 거예요. 짱박해서 출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데, 가만히 두지를 않을 테니까 시달림 속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한 공백을 또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 그러게 마음이 이제 약간 복잡한.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음, 대패날을 갈아야 누구나 되지, 지금. 그런 거 보면 누구나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대패날을 갈아야 된다는 거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목적이 산에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게 도끼 날을 가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그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그만큼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그 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그 착오라고 할까요? 그 실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쉼을 통해서 그 새로운 거를 이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쉴 틈도 없이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언제 숨을 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수영 선수들이 이거 하면서 고개 젖히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고 숨을 들이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페이스가 바뀌어 버리면 순간적으로 페이스 이거를 바꾸면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저도 요즘에 이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시간 활용을 좀 잘하게 해줘라고 요새 좀 고민이 돼요. 일을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는 시기인데 그거를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금요일 날 아침 시간에 다른 스터디 모임이 하나 저한테 부탁을 해서 AI를 한 달 동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이제 한 그룹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는 다양한 그룹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의회 의원들한테 그걸 한번 했는데 음, 거기서 자기가 배워서 되게 많이 2시간 특강을 했는데 되게 잘 써먹고 있다. 그런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저도 그런 시간 관리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회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이지 않게 그 안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저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는 거 외에 자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제가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그런데 조직에 깊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내일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조직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 거기 조직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사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 일을 하고 다른 일에 제가 서포팅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그래 지금 이제 그러면 내 시간을 어디다 써서 제가 제 경제적인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 가든지 제가 이 독서 모임을 놓지 않는 거는 이게 기반이 되더라고요. 책 읽고 글을 쓰는 게 모든 것의 기반이고 아까 우리 정호성 작가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시인이 시를 쓴다는 것
시를 쓴다는 거는 어, 그 여기에 저는 단 한 번의 대패지를 위해서라도 다시 노력이라는 대패날을 갈아야 합니다. 시는 나 자신만을 위한 배설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소통의 언어이므로 항상 새로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오줌을 누는 일이 아니라 밥을 먹는 일이래요. 우리는 하루하루 밥을 먹을 때마다 새 밥을 먹길 원하지 식은 밥을 먹기 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항상 새 밥을 짓는 사람입니다. 항상 공부해야 하고 사물과 인생의 현상과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냥 시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항상 공부해야 하고 사물과 인생의 현상과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혀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 학습을 하려면 가장 큰 게 책 읽기. 뭐 요즘에는 또 유튜브도 있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책 읽기가 가장 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이 그 감염병 예방 관련된 이제 리서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하고 밤 9시에 이제 줌 미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데이터에 어떤 게 있냐면요. 비례 배분이 있고요. 제국군 비례 배분이 있고 우선 할당 후 비례 배분이라는 통계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기본 데이터만 넣고 어, 통계를 얘가 아는가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값을 넣더라고요. 근데 값이 맞아요. 제가 수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전율을 느꼈어요. 이 AI, 이 통계가 돌리면 이게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있는 통계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거 돌리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거를 맞추는데. 어쨌든 AI하고 저희 싸움을 해서 1시간이 뭐야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훈련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인생은 훈련이다. 하여간 뭐 말이 자꾸 샜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든지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김 교수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여기저기에서 함께 하자고 일들이 제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겠죠? 네, 대패날을 갈았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어, 저도 그럴 날이 오기를. 그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그 뭐가 나오냐면 선택과 이제 집중이 나온. 왜냐하면 내 능력을 제대로 진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쩔 때는 이게 이제 음, 숨이 이제 턱까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제가 턱까지 오진 않았는데, 그 임계점이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나면 또 이제 조금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게 제,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 중에서 그래도 그 뭐죠? 3P 바인더. 네. 저는 이게 그
좋았어요. 그 데일리로다 저는 디테일한 관리가 아니라 그 주간으로다가 시간별로 쭉 그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일일 목표 관리하는 거는 우리 901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더 좋은데 정찬호 대표가 하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 제가 생각할 때 해지 소장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은 스리피 바인더 정도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 하나하나가 그 저는 나를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배워. 사람들이 보면, 아니, 맨날 배우고 있어. 맨날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배움이 배우고. 있어야 또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가. 맞아요. 맨날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 제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그 우리 큰형님이 최근에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봤어요. 큰아빠가 조카한테 조카가 이런 걸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막. 사실은 되게 놀랬어요, 제가. 아니, 전에도 형이 만나면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아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면서 같이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은퇴하기 전부터 그걸 준비해 와서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돈 내고 배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 속에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배우면 돈을 내고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너도 돈 내고 배우는 거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저는 죄송한데 다른 건 못해도 최근 몇 년 동안 몇 천만 원 배우는데 썼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움과 수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배움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서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배움은 없다. 다만 아, 거기에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배운 거를 다 활용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맞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조합을 해 나가느냐인데 딱 내가 뭘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딱 아웃풋으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은 이제 아이 뭐 배워서 돈만 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배움 있는 사람들은 배우고 났더니 저 역시도 세무회계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팀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배웠는데 서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160만 원 내고 배웠었는데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다 가지 말라 그러고 어, 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좀 FP들 이용해 먹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160만 원을 내가 버리기는 했지만 뭐 소득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게 결코 160만 원 버렸다고 생각은 또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 또 좋은 사람 한 명 만나가지고 뭐 그러려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배움에 투자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 이 사실은 FP가 세무회계를 안다는 거는 저는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일을 업으로 23년을 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알고 모르는 것이 금융 설계를 할 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설계해주면 나중에 세금 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로스가 생겨도 자기도 몰라요. 근데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이게 뭘 알아야 되냐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행정 처리하느냐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절세를 하고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 날려버릴 수 있는 세금을 그거를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비과세 상품을 설명한다. 세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과세 상품을 설명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았지만 애가 필요한 만큼의 그 세무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에 전문가처럼 배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배운 거를 쓸모없는 걸 배울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갖고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도 맞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 그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는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구나. 나도 그런 걸 소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고요. 하여간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의미 없는 배움은 없다. 다만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미욱 선생님 입이 근질근질 하신데 지하철이라 말씀을 못 하시고 그렇다고 손가락이 빨리 움직여서 뭐 이게 손가락으로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 네, 미치겠다. 화면 옮기실 수 그래서,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들은 거. 네. 아, 제가 왜 그때 막 저도 두 가지 일은 참 못하겠던데, 뭐 할 수 있을 때는 제대로 하는 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 대패를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작가는 글을 많이 제가 뭐 그냥 읽는 것보다도 그 한 페이지 한 줄,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줄 읽었으면 사색의 시간, 그 시간, 그 한 문장에서 또 내 생각이 포함된 글 적어내는 거, 그게 이제, 음, 목수가 나를 간다면 우리는 사색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롯이 들으니까 되게 빠져들고, 진짜 배움은 중요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기본에는, 독서, 배우면서. 맞아요. 독서가 기본이어야 되고, 그 읽는 속에서, 어, 진짜 뭔가 또 창의가 되지 않겠나. 내가 이제 내 인생에 힘이 돼준 책 이거를 이번에 이제 서울 올 때, 지난번에 가니까 우리 애가 너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와니까 되게 밝아져 있어요. 되게 확 밝아져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들 가고 음, 난 다음에 며느리하고, 그때 내가 그러고, 책 좀 읽으라고도 이야기했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니는 아직 그런 거를 못 느끼는데 엄마는 너무 보이고, 너그 가정은 너무 완벽한데 네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보고. 지금 음, 얼마나 힘든 그런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거를 네가 못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안타깝다. 엄마는 다 보여.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음, 내 인생에 힘이 돼준 책을 딱 놓고, 뭐라고 적었냐 하면 맨 앞에다가 그냥 들렁줄라 하다가 아침에 딱 나오면서 내가 그 한 문장을 적어놨어요. 이 책이 내 삶에 정말 힘이 되는 한 문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엄마가 2024년 7월 1일 날 해가지고 그냥 덜렁 놓고 올라다가 그래도 뭔가 좀 의미를 저도 그 이민기 교수님 책에서 세상 꾸준함보다 더 나은 죄는 없다. 그 말 한마디를 만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삶에 힘이 들 때 힘이 되는 한 문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엄마가 되게 의미 있죠, 교수님. 그렇게 적어놓고 되게 아침에 되게 의미가 있네요. 진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 순간 딱 진짜 아침에 막 챙기고 나오기 바쁜데 그 문장을 적어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는 내가 얘를 알아. 책을 읽고 뭐 시험 공부할 때 되면 우르륵 읽고 막
우리 남편도 그렇고 책을 되게 빨리 읽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빨리 못 읽거든. 근데 음, 그렇고 넘기는 속도가 제 배로 빨라요. 근데 뭐를 음, 전해주면, 아, 엄마,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약간 짜증 섞인 거. 약간, 아, 그거 다 아는 거라고요. 이렇게 평가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이제 음, 그 말을 하니까 우리 며느리도, 어머니, 맞죠, 맞죠. 그니까 그래요. 집에 가면 내 갈 때마다 나는 며느리 책 거주를 봐요. 그럼 그 작가들끼리 주고받은 책들이 이름도 희한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 초롱이 읽는 책 이런 거 네가 그저 제목 같은 거 와닿으면 하나 쑥 빼가 한번 읽어봐봐. 진짜 제목하고 뭐 똑같은 건 알지만 한번 읽어보면은 부르륵 넘기다가 한 문장이 와닿으면 읽어보라고. 알겠어요. 이제 이러고. 요즘에 이제 그 아파트 안에 막 운동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깨가 쭉 벌어져가 있는 거야, 아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음. 그 맛에 좀 용기 내가 살고 좀 변했다면서. 그래, 한 달 만에 많이 바뀌었네. 그래도 그때 얘가 엄마 말 잔소리를 안 받아들이려 해도 그래도 내가 가끔은 얘가 안 받아들여도 나도 그런 잔소리 하기 싫어 안 했는데 이럴 때는 엄마가 좀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가 했다 이러니까 어머니 맞아요 하니까 하여튼 이 책을 내가 오늘 아침에 한 권 전해주고 온 게 이게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 독서를 해야 잘하시, 어 음, 그죠. 책을 읽어야 우리가 뭐가 좀 뭐 새로운 자료라 해야 되나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 나오니까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응, 이렇게 후루룩 하고 읽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지금 아침에 읽는 것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진 맞아. 찍고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겠습니다. 네. 어딘데 또 책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책 하나, 둘, 갖고 네, 왔어요. 하나, 둘, 셋, 네, 셋. 예, 성경사님 걸어가시네요. 오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이게 근데 요즘 줌이 좀 이상해가지고 몇 분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걸 카톡이나 뭐 다른 걸 확인하니까 이게 자꾸 튕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몇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들어서 갑자기 몇 조금 번 바뀌긴 이상 바뀌었더라고요. 아, 자, 줌이 참. 네. 다른 앱하고 이게 호환이 안 되는지 댓글 그래서 글을 읽은 건 거의 듣고 처음에 하실 때는 제가 이북 두 개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그 여기에서 했던 거 이제 혼자라도 읽고 정리해서 한 줄이라도 올리고 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못하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듣기만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에서 한예주나 예 이런 거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영상을 다시 들어보는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책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같이 녹여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 시즌이 됐거든요. 운전하고 이동하실 때 안전하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